그러면 건축협동조합이니까 주 사업은 규모가 아직은 작다 보니까 집수리에 치중하면서 집수리, 건물 관리, 뭐 환경, 보일러 등 집에 그 관계되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 용산구 돌봄 SOS라고 그래서 혼자 살거나 독거노인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힘드신 분들의 주거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주가정 아이들의 한글이나 학습을 사실 다 일일이 이렇게 지도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못하지. 그 사각지대에 네네. 있는 것들을 더 스페이스 프렌즈가 해결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또 친구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네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사실은 이제 비용을 내는 건 힘든 것 같고, 그쵸. 그죠? 네, 그래서 네. 공적 자금이 네. 좀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바우처처럼 네, 네, 이렇게 네. 좀 구매를 해서 구나 교육청이나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전략을 좀 모색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 저희가 매출액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 바우처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공모를 했는데 네네. 떨어졌어요. 왜냐면 네. 뭐 기라성 같은 데들이 워낙 많을 테니까 기업에서 이제 이 친구들을 후원할 수 있는 뭐 어느 정도 금액,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SK 하면서 했던 거는 이 친구들이 한 달 가르치는데 교사 그 페이를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3개월 가르치는데 우리가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3개월 그렇게 해가지고 4명 그 기업 후원을 받아서 와디즈 예. 펀딩에 받고 이제 SK에서도 그죠. 후원하시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거기에도 이제 그 레퍼런스를 이제 만들어내서 기업에서 그러면 기본으로 아티코리안을 3개월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면 3개월 동안 600개를 공부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교과서 56권에 나오는 단어다. 학습 어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3개월 동안 이제 한 아이를 지원을 하려면 100만 원이 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좀 해서 좀 호소를 하려고 하죠, 이제는.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때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는 거를 느꼈던 게 원리는 제 생각으로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을 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니즈를 충족해드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비자의 뭐 힘든 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멋진 구조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럼 내가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제품이나 더 큰 의의를 가지고 기본적인 똑같은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특히 따로 힘들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갈등 관리 뭐 과정 프로그램 뭐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통 외부에 있는 자료들을 또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는데 두근두근에서는 자체적으로 그죠. 이런 교재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그 서울시 마을 미디어 사업으로 나도 유튜버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그분들 심층 욕구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뭐 때문에 힘든지.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못해요. 소상인이나 소공인은 그 자기 혼자 그냥 힘들어할 뿐이죠. 요즘 코로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모아보면 이분들이 뭐 때문에 힘든지 통계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지원을 해주면 될지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바텀업 방식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우리도 유튜버 같은 거 좀 배우게 해줘. 그게 나도 유튜버 사업이 된 거예요. 협동조합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좀 차후에 저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단체들이 주의하거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힘든 게 이제 5명이 모여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 그 과정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5명이 다 모여 다 100% 20 분할해서 활동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40, 50으로 할 수 있고 처음에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안한 상태로 그래요 뭐 5명이 뜻을 맞았으니까 시작을 하시고 나가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해주시는 소통이 회원들 간의 소통이 맞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러고 만약에 무슨 뭐 좀 꺼리끼는 게 있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소통을 하고 풀고 다시 나가는 방향.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적은 거를 갖다가 그냥 쌓이고 가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뭐 하다가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있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해서 소통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또 복이 많은지 회원들이 잘 따라주셔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 협동조합의 이제 핵심은 공동으로 운영하고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정말 잘 이해를 하시고 잘 좀 실천하고 계신 모범 조합이 아닐까. 앞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조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돌봄이란 어떤 건지 사실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돌봄이란? 일단 좋은 돌봄은 좋은 돌봄은 국가의 좋은 정책 그리고 서비스 돌봄 종사자들의 어떤 안정된 일자리, 처우 개선, 그리고 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이 담보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도 굉장히 투명하고 공공 서비스라는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방문 요양 서비스라든가 이런 장기요양 서비스는 다 국민들이 장기요양 보험료를 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공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4가지가 박자가 잘 맞아야지만이 좋은 돌봄이 바로 실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 설립 취지 자체가 한국 사회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독립적이면서 중요한 정책 아젠다를 우리 사회에 공급하는 게 이제 기본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작업을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 1차 목표는 달성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이슈 페이퍼가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어쨌든 그런 목소리를 꾸준히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오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던 목표를 조금은 달성을 하고 있는 거다. 또 이제 포럼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규합을 해서 어쨌든 멤버십도 처음보다 2배로 늘어났고 또 이런 형태로 간다면 앞으로 또 2배로 더 늘어날 거라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나갈 수 있는 보람인 것 같습니다. 2017년에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잖아요. 그때 가장 고민했던 게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근데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해설 서비스, 이제 나아가서 교육, 그다음에 콘텐츠인데 돈이 되냐, 돈을 벌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해방촌에 예술인들이 있으니까 예술인들과 연계해서 답사와 체험을 좀 묶어서 해보면 예술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건 아직은 아이디어로만 남아있고 실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 프로그램을 같이 하려면 시간이 늘어나서 그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모델을 수익 모델을 좀 더 개발을 한다. 마을 여행을 좀 특화시켜서 그죠,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저희의 지금의 이제 사업 모델은 지역을 해설하고,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동네, 마을, 그다음에 또 기지 주변부 투어,
이런 이제 마을 해설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지역사 교육,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컨텐츠 지역의 이런 저희가 해설과 교육하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로 그래서 지역을 좀 기록하는 의미 이런 활동을 좀 계속 꾸준히 좀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경제 영역에는 안 들어왔지만 네.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공동체도 너무 탄탄하고 네. 욕심이 나는 기업 이제 그런 있으시죠?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팀들이 오면 네. 정말로 오랫동안 좀 공을 들여서 만나서 제대로 좀 진입을 해서 안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조직도 경험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창업과 관련되고 그렇죠. 기업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하시고자 하는 분야에 그분들이 경쟁력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맞아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회의 가치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구성원들의 요구가 해결되는지 자기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 건 약하더라고요.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어쨌든 경영을 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만 지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두 가지 동시에 준비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죠. 시장에 진입했을 때 아무리 사회적 가치가 좋아도 그럼요.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렇죠. 뭐 그런 것과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 부분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우리 청취자들에게 얘기한다면 그 대표님에게 있어서 사회적 경제는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네네. 사회적 기업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존재적인 어떤 사회적 기업가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돼서 영위해 가는 어떤 지역적 변화가 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른 사회적 경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마법의 상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회적 기업이 되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부분들에 내가 희생할 수 있는가, 나의 시간을 내어 놓을 수 있는가, 취약계층들한테 내가 정말 손해를 봐도 그들이 나의 모든 걸 뺏어가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제 진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용납을 하고 그리고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거. 기술은 발달됐지만 많은 일자리와 그런 이제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 그런 우리의 삶이나 사람 중심이 아니면 굉장히 위험의 지수가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일각에서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사람을 대처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장. 공장에 대해 노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노동자 인건비가 세. 대체해야 되겠구나. 공장 자동. 그런데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는 역할들은 정해져 있네. 이걸 이제 인공지능 관점 보면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데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패턴이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기계가 더 잘하겠지.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높고. 그럼 대처해야 되겠다. 나 결정을 하면 사람들은 일자리에 밀려나겠죠. 이게 보통 이제 완전 자동화라는 개념인데 중요한 건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도구와 수단의 개념.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인건비, 즉 비용으로 보지 않는 관점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사람들을 비용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일어났던 거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다른 걸 보자고 하면 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술이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접근하는 거라서 완전히 철학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이든 또는 이제 국가든 간에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